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수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3들을 위한 팩트체크 시리즈, 오늘도 박수범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난 방송들 보니까 굉장히 댓글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뜨겁던데, 혹시 전화 같은 거 받으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난번 시리즈 3회차 시리즈만 준비를 하셨는데, 요번에 또 특별 방송을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근거 없는 학생부 괴담이 너무 많더라. 그쵸? 네. 이게 특히 이제 좀 지방 쪽이 심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지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사실은 경기도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의 학군지라고 있잖아요. 네. 대치나 목동이나 중계나 네.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한 3년 전쯤에 나왔던 얘기예요. 3년 전쯤에 나왔다가 사그러졌거든요. 요즘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근데 예.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예. 서울의 메이저 어떤 입시를 다루는 지역에 비해서 3년 정도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3년 전에 이미 한물 갔는데 네, 이제 더 이상 현실과 안 맞는다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네. 굉장히 많이 들을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닌데 여기 보면 각 제목, 각 대학 신입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이라고 돼 있는 거, 네. 이거는 공개 자료입니다. 어.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 하면 네. 그 대학 알림이라고 쳐보시면 네. 이거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료냐면 여기에 보시면 네. 서강대를 비롯해서 성대, 한양대 쭉 해갖고 예, 나와 예,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올해에 들어간 학생들의 비율에 관련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서강대가 1826명을 뽑았다. 네. 예, 근데 그 중에 이게 최종 등록자입니다. 정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고 아이들이 1099명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60.2% 정도 되는 그렇죠. 걸로 돼 있죠. 예, 예. 과고 아이들 24명이에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 아이들 161명, 쭉 오른쪽 가서 자율고나 네. 영재고 아이들 7명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특수 목적고, 특목고라고 얘기되면 과고나 외고, 국제고, 예술 요거를 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학생들 비율을 한번 보세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쭉 해갖고 쭉 보시면 여기에서 1% 많아야 2%뿐이 안 되죠. 비율. 그러네요. 네. 과고 애들. 네. 과고 그렇고. 예. 외고 같은 경우는 인문 쪽이니까 네. 특성이 좀 있다고 쳐도 네. 여기서 제일 높은 데가 한국외대. 이게 학교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에 외고 13.3%뿐이 없습니다. 영재고는 더 적죠. 네. 자, 그러면 네, 네. 앞에서 특목고 아이들에 비해서 네. 특목고 아이들에 비해서 네 학생부는 내용이 굉장히 부족할 거야. 어. 일반고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인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최종 합격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 있잖아요. 예.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시로 가는 애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과고나 영재학교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극소수일 거거든요. 네. 대부분 다 수시로 진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 하면 수시에서 학생부 내용이 부족하니까 너 정시로 가 라고 하더라도 자연계 아이들은 과고나 영재학교 아이들은 안 만날 수 있지만 적으니까 네. 문제는 자율고 아이들은 또 만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율고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좀 높아요. 비율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보면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갔던 정시로 갔던 학생부의 경쟁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상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개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서강대서부터 이제 시립대나 서울교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주요 11개대 이 정도 네.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밑에 대학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음, 제가 그렇죠. 사실은 그 이 앞에 서영고를 뺐어요. 네. 그 저도 학부모님, 그게 예, 학부모님 한 분이 맨날 서영고부터 시작하냐 뭐 네, 이러시길래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뺐거든요. 아, 물론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이 밑으로 따지면 보통 이제 건동, 홍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아주대, 인하대, 네, 뭐 네. 주요 17개대 이러면 네. 여기 들어가죠. 근데 예. 여기도 보세요. 과거 22명, 건대가 0.6%, 0.2%, 0.1% 이것뿐이 없죠. 맞네요. 영재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네. 건대 같은 경우 특수하죠. 7명 영재학교. 얘들 누굴까요? 의대? 건대는 수의대? 충주니까 예, 수의대죠. 그렇구나. 예. 의학 계열 예. 어쨌든. 숙대 3명은 아마 약학계열 얘기해도 되고요. 네. 아주대는 의대일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빠지면 예. 실제로 거의 없는 거라고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음. 그러면 도대체 네.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아주대, 인하대 여기에 과고나 특목고 애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애들. 네. 그럼 도대체 특목고 아이들이 쓰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원서 쓰지도 않는데 특목고 아이들이랑 왜 비교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 국민대, 숭실대, 뭐 서울과기대, 세종대, 광우대, 단대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죠. 음. 여기에 보시면 과학고 0.3, 0.2, 1%, 0.3. 광운대는 과학고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네. 영재학교도 한 명도 없죠. 더 적죠. 여기 쭉 보시면 하나만 덧붙여 드리면 예, 예.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자료에 나와 있던 거잖아요. 시립대 자료. 네, 네. 시립대 자료 쭉 보시면 여기에서 일반고라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랑 맞아요. 자사고랑 특목고랑 성적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에 감동이 없다는 둥, 스토리가 없다는 둥, 아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당연히. 트랙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다른 거죠. 채점하는 틀이. 네. 그럼 왜 일반고 아이들 사이에서 비교할 생각을 하셔야지. 시립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맞아요. 우린 기준이 다르다고. 네. 학교별로. 네. 이거를 고교등급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이게 특성에 따른 어떤 그렇죠, 평가 그렇죠. 유형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대학도 그렇게 안 뽑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안 보시는지. 맞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거든요. 어떤 그 일반고라는 어떤 피해 의식에 근거한 어떤 그렇죠. 상술 아닌가. 네. 아 왠지 특목고 애들이 올 것 같은데 걔들이 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학생부라도 좀 이뻐야 되지 않나? 네. 전혀 현실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예, 예. 사실은 이게 어쨌든 불안, 공포를 느낄 만한 사항은 분명히 맞아요. 고맙겠다. 맞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이런 자료 보면 애들 그렇게 합격하지도 않았고 실제 지원도 그렇게 별로 안 했다. 이게 보여지는 거 네. 자료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네, 네. 다음 자료를 조금 더 보시면 네. 제가 서울대 실어놨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스카이가 싹 나오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예. 여기에도 서울대도 일반고 47, 연대 52.7, 고대 58.7, 네. 과학기술은 카이스트만 일부러 써놨습니다. 거기는 영과고 애들 전부 100%일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 카이스트는 정말 예. 그거는 근데 거기에도 20%가 있어요. 그 일반고가요. 네. 오,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예. 서울대 과학고 아이들 145명 이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상으로 4.1%, 연대는 2%, 고대 2%, 외고국제고 서울대 9.2%, 연대 7.5, 네. 고대 8%. 네. 그리고 자율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뭐도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하게 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고대 같은 경우에요. 네. 과학고랑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재고랑 다 합치면 네. 한 그 480명, 9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 계열적 합평, 아. 예, 계열적 합평 같은 네. 경우에 네. 그 과거 특목 아이들이 전부 다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건 문이과를 나눠서 좀 보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걔들이 100% 아니거든요. 그 전형도. 음. 그래서 일단 답답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도 네. 일반고의 비율이 그 밑에 있는 학교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반 정도 일반고 아이들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실제로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이겠죠. 예, 그러면 그 밑으로 해서 쭉 같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합격한 아이들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말 이상한 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나머지 학교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 비율들 있죠. 일반고 47.4% 네. 서울대, 그 다음에 과고 4.1%, 뭐 외고 쭉 해갖고 영재고 9.5%. 이 비율이 예. 많이 차이 나면 매년 1% 이상 절대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 변동 비율이 거의 변동 없이 항상 동일하게 가요. 정말 희한하죠? 네. 대학이 그걸 어떻게 알아갖고 비율을 조절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블라인드라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토리가 없다 네. 얘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읽기 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럼 실제로 누가 읽을 거면 실제로 읽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한참 그 공정성 문제 나왔을 때 네. 교육부에서 예. 학생부 종합전형조사단이라는 걸 꾸려갖고 교육부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13개 대학 여기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낸 겁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19년 11월 5일 날 이 성적이 이 자료가 보고가 된 거거든요. 예, 예. 보시면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보이실까요? 예. 보입니다. 예. 보이면 13개 대학. 이 13개 대학은 어떻게 뽑은 거냐면 그 학종으로 뽑는 비율이 높은 학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보면 4년간 총 202만 건의 지원자 자료를 분석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실제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까지 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교 정보 활용의 불공정 여부 이렇게 돼 있죠. 고교 프로파일 평가 시스템 동의 고교 유형별 차이가 평가에서 불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례나 시스템이 일부 대학에 있는 걸로 확인됐다라고 돼 있기 이게 밝혀지면서 고교 프로파일 제출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뭡니다 등등 해갖고 자랑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옆에 있는 요 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생 개인의 성적을 평가하는데 그 학교의 평균 등급이 나와 있고요. 평균 등급. 그래서 이거 왜 건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 고등학교 출신이 자기 학교에 들어와서 실제로 학점이 얼마였고 자퇴하진 않았는지 학사 경고 몇 번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추적 자료군요. 네. 대학에서.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야, 선배들의 이력까지. 그러면 출신 학교별로 리스트가 작성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100%로 선발하잖아요. 그러면 수능 성적표 제출 동의만 하면 그걸로 끝나야죠. 근데 희한하게 학생부 제출 동의서를 요구해요. 학생부까지. 그게 지원 자격을 확인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 어느 정도 받는 아이는 수능 성적이 얼마 정도 나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상관관계가 딱 그렇죠. 되네요. 그 학교의 수능 실력.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언제? 내년에. 뭐에? 교과 전형이나 학종 전형에 아이의 성적을 산출할 때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차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 전형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최근에는 정성평가 20%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서류도 보고. 그러니까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학생의 활동이 무의미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완벽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하기 시작하면 네. 아이가 거기에 아.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거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야, 스토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고교 어떤 브랜드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들이 리스트를 하고 있다. 예, 이게 예. 현실이다. 네. 일단. 그걸 하고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굳이 전공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전공 적합성 폐기했다라고 네.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열, 네. 공대 가려고 하면 물리 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공학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어쨌든 공대 교수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수학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 정도. 네. 예. 예. 그래서 반교육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대 가는데 미적분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뭐 크게 없죠. 연관성 없어 예. 보이는데. 오히려 확률과 통계는 그렇죠. 오히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논문 예를 보면 맨날 확통인데 네. 그까지 의학 논문 그런 보면. 것뿐만 아니라 뭐 네. 전염병의 어떤 전파 경로도 이것도 사실은 네. 네. 확률과 통계 쪽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예. 많은데 예. 근데 의대에서는 확통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적이지는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네. 오히려 거꾸로 전공에 관련된 거를 대학들이 강조하고 싶으면 수학은 무조건 확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과별로. 네. 근데 이거는 줄 세우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적분 뭐 어쩌고 해서 거기서 네, 치열하게 네. 경쟁하는 애들 중에 우수한 아이들만 살아남은 아이들만 뽑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공 적합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네. 대학도 이미 그러지 않는다. 네.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말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혹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 거를 이제 또 보시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제대로 봐줄 거냐가 문제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평가제 평가 시간 건수 예. 이게 이제 아까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자료들 가지고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그 위촉 사정관 분들은 네, 채점하지 네, 않습니다. 네, 뭐 이런 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수님들. 네, 예. 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뽑는 거냐, 뭐 교수가 뽑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분들 꽤 예, 예.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건 직업적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임 사정관은 어쨌든 학생을 선발 1차 서류 서류를 평가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1차 서류 평가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현실은 위촉 어쨌든 1차 서류 평가에서는 전임들이 그렇죠. 예. 활약한다. 전임 사정관이 활용을 한다. 내가 서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전임들이 떨어뜨렸구나 이렇게. 네. 네. 서류에서 떨어진 게 그런 거라고 보시는 네, 게 네, 맞고요. 네. 1단계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교수가 떨군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누가 뽑냐? 네. 예. 입사관도 뽑고요. 교수님도 뽑아요. 둘 다 맞는 말이네요. 네. 단계에 따라서 좀 그렇죠. 구분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를 보시면 네. 전임 사정관 아까 주요 13개대 그걸 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2017년부터 네. 19년까지의 전임 사정관 숫자 평균 183명 돼 있죠. 네. 위촉 사정관 교수는 86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원자 수가 15만 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예. 평균으로 예. 1인당 지원자 평균. 예. 그러니까 전임 사정관이 143명의 서류를 보는 것처럼 돼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학생들의 서류 평가 시스템 접속 시간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학생부는 자기소개서 본 시간이에요. 그걸 가지고 학생부는 자기소개서 읽고 네. 그 다음에 거기다 점수를 준 시간이에요. 예. 보시면 5분 미만 5분에서 10분, 예.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예, 예. 제일 많은 시간이 쭉 보시면 여기 5분에서 15분 사이가 제일 많죠. 네, 네. 학생부를 읽는데 보통 한 20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제가 그거를 읽을 때 물론 이제 저는 질문을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학생한테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보통 빨리 읽으면 한 25분 걸리거든요. 그것만 딱 볼 때 네. 자소서 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부 읽는 거나 그 내용에 관련된 거는 네. 여기 계시는 전임 사정관보단 제가 더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부만 계속 수시면 봐오신 박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25분 정도가 걸리는데 네. 빨리 본다고 했을 때 네. 15분 미만으로 본다? 이거는 사실은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일 예. 가능성이 크냐 하면 예. 컴퓨터가 대신 진짜, 해준다겠죠. 컴퓨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의 명성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성적이 객관적인 지표일 수 있으니까. 프로그래밍화돼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트를 읽어드리면서 거기에서의 몇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로 전체적인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네. 입사관들이 꼼꼼하게 읽는 학생부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는 학생부들. 네. 그게 뭐냐 하면 경계선에 걸려 있는 아이들.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평가 점수를 돌렸어요. 예, 예, 여기 예. 프로그램을 돌렸을 아, 겁니다. 예, 프로그램 예. 돌렸는데 아예 떨어진다. 그럼 쳐다도 안 보고 버리면 네, 되죠. 네. 근데 봤더니 얘는 너무 또 높다. 아. 그것도 안 봐도 상관없잖아요. 예. 언제 보냐면 면접 질문, 서류 확인 면접은 학생부나 자소서에 관련된 네.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뽑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만 좀 다시 보면 되고 일단 채점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채점할 때는 네. 제가 생각에는 딱 컷에 걸려 있는 친구들. 커트라인 사이에 예를 들면 네. 1단계 통과시키는 게 모집 정원의 3배수 내지는 네. 뭐 보통 5배수, 6배수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3배수까지는 그냥 부담 없이 5배수, 6배수일 경우에 3배수 정원까지는 그냥 부담 없이 쭉 해갖고 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3배수 넘어가면서 어. 실제 성적으로 따지면 예. 100명 뽑는데 한 300등에서 한 800등 사이에 있는 아이는 애매할 수 있죠. 네. 걔들 것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구나. 예. 그게 채점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지. 우선 네. 네. 100일장 내지는 뭐 문학상 역의 네. 수상 뭐 이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통계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다시 보이게 되네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뭔가 예.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정성평가지만 네.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의 설정이라고 하는 건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어려운 말 쓰여 있다? 아니, 음. 그거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맥락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그렇죠.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예. 고등학교 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한다, 뭐 공부를 한다, 네. 그거로 아이가 굉장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 오히려 거꾸로 네. 아이가 뭔가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 보고 네. 예, 그걸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답은 절대 찾을 수 없겠죠.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노력하는 과정, 그게 공부잖아요. 네. 대학이 오히려 거꾸로 정확하게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중등 과정,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애가 학습 방법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느냐죠.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 아이가 네. 실제로 대학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원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답답한 거예요. 그렇구나. 답답한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이분들이 저보다 더 잘 보실까요? 네, 그건 잘 모르는 거죠. 네. 네. 근데 뭐는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까 네. 이제 그 전임 사정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요즘은 이렇게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예. 몇 번 얘기 나가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오른쪽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전임 사정관에는 종류가 세 수로 돼 있죠. 채용 사정관이 있는 거고 예. 전환 사정관이 있는 거고 예. 교수 사정관이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전환 사정관이라고 하시는 분은 뭐냐 하면 대학 교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처나 이런 데에 있는 원래 교직원. 행정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름만 사정관으로 아. 같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실제로 그 입학 사정관들한테 예.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예. 서류 평가 업무 안 하신대요. 그러시겠네요. 네, 왜? 주로 평가하는 어떤 질적 업무보다는 지원 업무 같은 거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예. 꿈의 직장 청을 바꾸시죠. 대학 교직원. 맞아요. 딱 그런 거고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채용 사정관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학 사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규직 있어요. 중대 같은 경우 정규직으로 했고요. 네. 정규직으로 못 해주는 학교들 같은 경우가 네.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그나마 꽤 많이 늘어난 네, 겁니다, 네, 이게. 네. 근데 아직도 계약직이 있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리고 이 전임 사진관 쭉 봤더니 총 정원해갖고 나와 있는 게 1년 미만 해갖고 22%, 1년에 3년 25%. 그러니까 예. 반 이상이 오. 3년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충격. 이게 충격이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3년 미만자는 39.7%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평균 4.5년 이렇게 뿐이 안 돼 있는 거죠. 근속 연수가 길지가 않으시네요. 예,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에는 3.9년이에요. 아.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대학 인재상 이런 거 예. 진짜 웃기죠. 어. 이분들이 학생부나 네. 자기소개서나 그런 거에 이런 대학, 이런 류의 대학 인재상을 숙지하시고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하셨을까요? 아, 그렇구나. 네. 야. 자,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9년에 나온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이후 이제 개선이 계속 됐을 거 아닙니까? 개선이 됐는데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 예. 이것도 공개 자료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담당한 평가자 한 명당 서류 평가 건수 네. 이거 공개 자료입니다. 이것도 오. 똑같이 대학 알림이 네. 어디가 이런 데 보면 다 나오는 자료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과연 좀 개선이 됐어야 네. 되는데. 서울대학교 보면 입학사정관 22명, 네. 위촉사정관 113명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근데 아까 서류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교육부 권고사항이 전임사정관이 1명이면 위촉사정관은 4명 아래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여기 서울대도 어. 전임사정관이 22명이니까 네. 4배면 88명이 그렇죠. 되잖아요. 4명 근데 이상이네요. 113명이죠. 오. 그러고 나서 이거 보세요. 22명의 전임 사정관이 예. 학생들 몇 명? 13,762명의 서류를 평가했답니다. 와.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 한 명당 네. 서류 평가 건수가 예. 1,251건이에요. 와, 서울대 같은 네. 경우 가장 학종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네. 한 명이 1250건을 본다. 네. 서류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도 못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 왜요? 근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여기 네, 모든 알겠습니다. 대학들이 사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2명이서 학생 하나의 서류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학사정관이 11명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1명이 13,000건의 서류를 봐야 돼요. 여기 네. 써놓기는 산수 계산하기 네. 편하게 27,523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건수가 네. 크로스 체킹을 한다는 네. 전제하에서. 근데 실제로 네.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음. 그런 거 다 있는 그대로 대학에서 네.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1,250명. 와. 한양대는 3,000건이에요. 네. 와. 될까요, 이게? 17명이서? 오. 이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해 추석 지나자마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대학으로 그 학생부랑 그 자기소개서가 넘어가는 게 그 다음 주 마감 후 월요일쯤일 겁니다. 네. 그러면 9월에 2주 딱 남아요. 네. 2주 남고 10월에 4주 따지면 6주, 네. 11월 수능 끝나자마자 예. 일주일 전부터 막 발표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보통 길면 7주.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6주에서 7주 사이에 네. 1단계 통과자를 발표를 해야 되죠. 아. 근데 앞부분에 걸려있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수능 전에 면접이 있거나 이럴 경우. 연대 같은 경우. 네. 예. 논술도 있고 그러면 예, 입사관들도 사실 거기 동원되거든요. 입시사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 뺀다고 치고 네. 그 입시 사정관들은 어쨌든 주말 근무는 안 해요. 면접이 있거나 뭐 실제로 그 네. 대학별고사가 치러지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안 하는데 그러면 6주를 잡고 5일 하면은 30일이죠. 그렇죠. 30일 동안 예.
1251명의 서류를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네. 아, 그럼 뭐야, 하루에 그러면은 30일. 제가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예, 9시에 출근하시고, 예. 9시에 출근하시고, 그 다음에 뭐, 6시 보통 퇴근하실 예, 테니까, 한 명당 10분이 그래서 맞아요. 아, 그러네요. 네. 와. 아니, 저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병원, 네. 진짜 유명한 그 종합병원, 네. 거기 막, 환자들이 어떻게든 막 몇 달 기다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꼴랑 보면 한 10분 하고 그냥 네, 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예. 아,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나의 그거는- 혼을 담은 인생의 소리. 근데 노피스님, 그거는 사실은 예, 예. 수가라도 있죠. 그러네요. 의료 수가라는 게 정해져 네, 있어서 네, 네. 그거 이상으로 뭐 못하는 거 딱 정해져 있죠. 네. 학생한테 이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정밀 검사 들어가고 어쨌든 치료는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입원할 수도 있고. 네. 예.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으로 딱. 그러니까 참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 이런 농담이 있었죠. 뭐 학종으로 붙은 애가 네. 도대체 왜 붙었는지 오.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그게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단하신 거죠. 네, 네. 스토리가 없다 등등. 네, 아니 네. 이게 무슨 네. 위인 전기 쓰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이게 문제가 되죠. 현실하고는 진짜 안 네, 맞는다. 네.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들도 있어요. 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건대 같은 경우에 네. 16명의 입사관이 있고 18,000건 그러면 553. 음. 쭉 해서 보시면 여기도 다 작지 않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뭐 그 제일 많은 데 보시면 네. 뭐 보통 한 7, 800명씩 네. 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 1000건이 네. 있고 이런 네.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 10분 동안 그거를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분 안에 이 아이 그 학생부 다 봐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세요, 진짜? 거의 안 보죠. 안 그렇게 봐. 안 하죠. 아, 기다리라고 할 얘기하고 수가 없다. 예. 파악이 안 된다. 네. 그게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쭉 읽으면서 뭘 체크하냐면 동아리 활동했다, 뭐뭐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일단 체크해놔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봐요. 야, 네. 여기서 뭐 한 건데? 라고 네.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음.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네. 그게 면접이라 그래요. 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너 이런 거 했니? 이렇게 절대 안 물어봐요. 이러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 주제는 이런 건데 너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해 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을 네. 교과에 관련된 걸 안 줘도 음. 아이가 학생부에 기록된 것만 갖고 교수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뭐냐면 그 교수가 정말 흥미로운 분야에 대한 게 학생부에 써져 있다. 그러면 이제 죽었네. 네, 애가 아닌 분야 죽는 걸린 거죠. 거네 이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애는 네. 자기 떨어진 것 같다. 네. 교수가 너무 집요하게 물어와서 대답을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애 붙은 경우 많이 봤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네.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는 정도를 어. 대답하는 거 들어보면 맞아. 아는 거예요. 웬만하면 뽑으려고 또 그렇게 네. 집요하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 질문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면접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서류 확인 면접의 장점이 딱 그거거든요. 어쨌든 10분 봐가지고는 이건 파악 불가다. 네. 근데 잠깐 뭐 공통된 얘기를 항상 하신다는 얘기 네. 듣고 예. 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즈음에서 이제 댓글들이 달리죠. 그래서 정시로 가야 돼. 수시는 아니야. 뭐 이러는데. 네. 목적이 그건 아니시잖아요. 네. 핵심이. 그럼 감동 있는 스토리가 핵심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그래서 정시로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최소한 50%의 기회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섣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수시파야, 나는 정시파야. 음. 그거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100명 뽑는 학교에 어쨌든 간에 지금 수시 정시 비율이 반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걔한테는 100명이 아니라 50명 뿐이 아니에요. 네. 정시만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는 정시는 하루 시험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공부한 거를. 아이가 무턱대고 잘 본다?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선택을 언제 해도 늦지 않다? 맞아. 선택은 언제 해도 수시 원서 쓸 때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니, 대학 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는, 야, 너는 네가 뭘 안 할 권리가 있는 줄 아니? 그 대학 네가 가고 싶은 거지 않냐? 너는 그것을 해야 할 의무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긴 한데 뭐 다르게 드릴 말씀이 별로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진짜 학생부에서 네. 성적을 가장 중시해서 볼 것 같은데요. 중시해서 대학들이. 그러니까 예. 그것도 참 애매해지는 게 뭐냐 하면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예. 어때야 되냐면 교과 전형이랑 비교했을 때 결과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 네. 안 같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대학이 활용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예요. 이게 뭐냐면 네. 그 다음 거가 예, 예.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이 지났을 테니까 보여드릴까 말까 뭐 네. 이런 거였는데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아까 이제 그 19년도에 발표된 네, 그 네, 자료 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교육부 거거든요. 자료. 여기 보시면 전국 고3 학생 대비 네. 13개 대학 합격자 현황을 예. 그 학교별로 일단 나눠 놓은 네, 거예요. 네. 아까 그 저기랑 똑같죠. 네, 네. 근데 보시면 그 학종에서는 일반고가 2.1%다. 자사고가 8.9%다. 외고 국제고가 23.2%다. 네, 네. 과거 영재고가 70.0%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 교육부도 이 당시에 교육부의 관료들도 정말 국민들 상대로 사기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2.1%라는 게 45만 명 중에 9,573명이 가서 2.2%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 자사고 8.9%라는 얘기는 자사고 14,946명 중에 1,329명이 가서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네,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네. 이거는. 그러면 잘 보세요.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합격한 아이들이 9,573명이고요. 네. 자사고엔 1,329명이고요. 외국제 1,733명, 과거 영재교 1,828명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다르죠. 그렇죠. 맞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그 학교 합격생 중에 일반고 몇 명이냐 이건데. 그렇죠. 교육부는 일반고생 중에서 몇 프로가 그 학교 갔네 이렇게 네. 생각을 더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부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어머님들이 숫자 나오면 피하기 시작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시면 네. 그럼 항상 이런 사기를 당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학생부의 내용에 관련된 거 동아리 활동 어쨌든 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태에 관련된 것도 최근에는 대부분 다 써주게 돼 있잖아요. 한자라도 써주십니다. 네. 근데 일정량만 넘으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 뭔가 끈질기게 뭔가 노력을 하는 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결과값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네. 그런데 뭐 거기에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가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감동을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공적합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 그리고 감동 있는 스토리 또는 뭐 특목고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네. 학생부 괴담으로 오늘 선정이 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박수범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그 수험생들께 요 괴담을 좀 밝히신 입장에서 좀 당부하거나 좀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게 아마 이제 올해 고3 아이들이 듣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고1, 2의 학생들이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3 아이들은 모든 결과물들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시에서 원서 6개 쓰지요. 몇 개를 붙고 싶으신 건가요? 어차피 선택은 하나뿐이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두 개 붙고 나머지는 도전해봐도 되지 않나요? 예. 근데 그 6개 다 붙는 거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하한선을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즐겁게 다니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 그게 6월 목평 성적일 겁니다. 정시에도 이만큼은 돼. 라고 한다면 마음껏 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3용이고요.
고1, 2용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 될 거고요. 음. 그리고 나서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비 기간 동안. 그래서 그때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네.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절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학종입니다. 그 태도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네. 그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모든 답은 네. 학생 자체에게 있어요. 그 답에 대한 힌트나 이런 것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답 자체는 공부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정도입니다. 공부가 뭐다가 아니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네. 그 과정에 대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네. 그러니까 1, 2학년들은 뭔가 다른 게 어차피 있을 거다 그러지 말고 학교 네. 생활 충실히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내용을 뽑아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공포감 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근거 없는 학생부 괴담에 대한 박수범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